자, 3번 문제. 제목을 제가 확률 변수라고 붙였습니다. 묘하게도 2024학년도에 다른 대학들도 제가 살짝 봤더니 상위권 대학들이 전에 흔히 출제했던 미적분에서 많이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과생들이 수능에서 선택을 많이 안 하는 확률 통계와 기하에서 많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번 문항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기대값과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0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20부터 20까지의 40개의 정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40장의 카드를 2장씩 짝을 지어 20장을 만들었다. 그래? 2장씩 짝을 지어 20장을 만들었는데 0은 없습니다. 이 중 임의로 고른 하나의 쌍. 그럼 20쌍이니까 임의로 하나 고를 확률은 20분의 1이겠죠. 그때 그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이렇게 확률 변수라고 하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주로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은 확률 변수, 일종의 함수입니다. 어떤 실수 값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값에 확률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표를 그리거나 식을 쓰거나 그래프로 나타내면 돼요. 자, 그때 1번 물어본 것은 뭔가 하면은 확률 변수 X의 평균, expectation of X, 평균의 정의가 뭐죠? 다 잊어버렸어요. 변수 값에다가 그 변수의 값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걸 말합니다. 자, 그것을 구하고 그 값이 20쌍을 만드는 방법과 상관없이 일정함을 한 줄 정도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확률 변수의 한 값을 x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쌍 중에서 AK 플러스 BK 이렇게 합으로 주어지겠죠. 20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될 확률 PK는 임의로 뽑았기 때문에 2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expectation X라고 하면 다 곱해서 다 더한 거 시그마 K equal 1에서부터 20까지 XK 곱하기 PK라고 하면 됩니다. PK는 얼마요? 20분의 1이니까 밖으로 빼버리고 그러면 남은 거 봤더니 시그마 K equal 1에서 20까지 바로 뭔가 하면은 AK 플러스 BK예요. 그럼 벌써 여러분 알았지요, 그죠? AK, BK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0부터 0을 제한 20까지의 정수들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값은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 쭉 해서 마이너스 1, 1 쭉 해서 19, 20까지 해서 뭐 순서 바꾸더라도 시그마는 덧셈이잖아요.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서 하더라도 이 값은 0이 나와버립니다. 따라서 기대값은 제로임을 알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왜 이 값이 20쌍을 만드는 방법에 상관없이 일정, 계산해서 영어로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한마디로 문장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AK의 값들과 BK의 값이 20개는 마이너스 20부터 0을 제외한 20까지의 정수가 한 번씩만 나타나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 즉 덧셈의 성질인 교환 결합 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서 더하더라도 이것의 합이 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0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어떻게 쌍을 묶든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도 문장으로 한 줄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기대값의 정의만 알고 그대로 썼더니 간단하죠. 쉬우면서도 여러분이 많이 다루지 않은 것이라서 처음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확률 변수 X의 분산. 분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분산의 값이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래. 그렇게 되도록 20쌍을 만드는 방법을 찾고 이때 그 분산의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놈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분산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정의식법 variance of x equal 어떻게 하죠? 분산의 변형식으로서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기대값의 제곱 이것이 분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구하기를 나는
어떻게 짝을 짓든지 관계없이 제로임을 알았기 때문에 분산의 여기는 바로 이와 같이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앞서 구했던 변수 하나 xk라고 하는 것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나는 ak 플러스 bk 이 합의 제곱입니다. 이놈을 전개해 봤더니 ak의 제곱 bk의 제곱 플러스 이 ak 곱하기 bk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이것은요, 마이너스 20에서부터 20까지 0을 제외한 40개의 제곱이 아까 왔기 때문에 이 값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값을 취할 확률은 20분의 1로 같습니다. 그럼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내가 가장 크게 되는 최대인 경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스무상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고 왜 그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분산의 뜻이 뭐예요? 멀리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분산이 커지려면 많이 흩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20이라고 하는 값하고 19라고 하는 값을 곱했을 때 2하고 1을 곱했을 때 값이 제일 커지고 작아지니까 많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저 스무상을 만들기로.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됐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플러스는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해야 된다. 그 말도 다 문장으로 서술해야 해야 돼요. 여러분 논술이라 그래서 굳이 수학적인 수식 그래프로만 답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인 말로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좋은 학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시대에 학생을 데리고 나가면 우리나라 학생들만 유난히 식을 쓰려고 하는데 그거는 다 드러나잖아. 기호와 수식은 세계 만국 공통인데. 근데 자국말 언어로 써버리면요. 그걸 다 교수들이 번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도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다시.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이 값이 가장 큰 게 되도록 하면 된다. 나는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최대가 되도록 하면 되니까 양수는 양수끼리 곱하고요. 음수는 음수끼리 가져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양수인 1에서 20까지 수를 어떻게 짝을 지어서 곱하면 가장 큰 값이 나오는가 이것을 모색하면 되는데 분산이 흩어진 정도를 말하니까는 이 값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도록 하면 되니까 20하고 19를 짝을 짓고요. 18하고 17을 짝을 짓고 2하고 1 이렇게 짝을 지으면 최대가 된다. 그 다음은요.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왜 이렇게 한 것이 최대인가에 대한 수학적인 수식, 연역적인 증명 또한 필요합니다. 설명하면 돼요. 근데 이미 저는 말을 했잖아. 내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되도록이면 그 값의 차가 크도록 쫙 흩어지면 되니까는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짝을 지어서 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해볼까요? 그리고 그놈이 왜 최대인가 한 번 더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분산이 최대일 것을 이미 알아냈기 때문에 요놈 짝을 지어서 곱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대의 분산 V는 이게 어떻게 돼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똑같이 두 가지씩 나오죠, 제곱이. 그러면 확률 20분의 1 곱하기 2니까 10분의 1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이 몇 개요? 10쌍만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되지? 선생님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나열해 볼게요. 2라고 2가 짝이 지어지면 더해서 제곱이니까 3의 제곱. 그 다음에 3, 4가 짝이 지어지니까는 7의 제곱.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19 곱하기 20이 짝을 지어서 제곱을 합니다. 더해서요. 39의 제곱. 이거네. 자, 3, 7, 39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죠. 따라서 나는 10분의 1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 4K-1 하면은 3, 7, 39가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그 다음은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의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죠. 한 과정을 더 서술하면은 10분의 1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 왜 10분의 1인지는
에이, 20분의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씩 나오잖아. 이런 값들이. 그럼 열쌍만 계산해서 10분의 1 하면 되고요. 그러나 16K 제곱이 되었고 마이너스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 8K가 되었고 그리고 플러스 10이 됐습니다. 자, 이 값에 대한 계산은 지금 여기서 제가 보일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논술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서술하더라도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중간에 계산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답내는 것은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십시오. 573이라고 해서 꽤 큰 값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렇게만 해도 저는 점수를 많이 줄 거예요. 분산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그것이 최대가 되려면은 이거 둘 더해서 제곱의 값이 가급적이면 크게 되면 되니까는 곱이 크게 되도록 하면 되는데 곱이 크게 되도록 하는 것은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짝을 지어서 곱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문장으로 서술할 거 틀린 말 내가 안 했잖아. 자,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약간의 식을 써서 풀이해 주는 것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를 구했죠. 자,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짝을 지었을 때 가장 크게 되는가? 한번 서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보일 테니까는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이 해도 되겠나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 2, 3, 4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해도 점수 다 예, 저는 다 주겠습니다. 이 학생은 충분히 알고 있네 라고 해서. 자, 이것을 둘씩 짝을 지을 것인데 분명히 위에서 말하기를 3 곱하기 4 큰 것끼리 짝을 짓고 작은 끼리 작은끼리 짝을 지으면 제일 크다고 했어요. 이 값이 얼마인가 한번 구해보십시오. 3, 4, 12에다가 플러스 2라고 해서 14가 나왔나요? 또 다르게 한번 또 짝을 지어볼까요? 4가 3이 아니라 4가 예를 들어서 2와 짝이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3이 1과 짝이 지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8 플러스 3이라고 해서 14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예, 됐어요. 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를 든 것에 의하면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 짝을 지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서술하더라도 점수를 많이 줄 겁니다. 굳이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다르게 또 서술해 볼게요. 좀 더 다르게 논술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제시된 풀이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채점하는 상대방이 편안하게 알아들으면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요. 자,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 20이 19가 아닌 다른 x하고 짝이 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19도 20이 아닌 다른 y하고 짝이 지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x와 y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18보다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짝이 지어졌다고 합시다. 내가 적당한 x, y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짝을 지었을 때 오히려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종의 기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앞서 제가 추정한 것은 20하고 19가 짝이 지어져야 돼요. 그리고 x와 y는 서로 다른 것하고 짝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예로 x와 y가 짝이 지어졌다고 합시다. 이것이 크다고 가정을 했다면 이것은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곱한 경우보다 더 큰 값이 나와야 될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했어요? 이런 연역적인 증명 방법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귀류법이에요. 이런 단어 하나만 쓰더라도 그 녀석 봐라. 제법이네. 칭찬받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제일 크다고 가정을 하자. 이런 경우보다 그렇다면 큰 값인 20 곱하기 x 그리고 19 곱하기 y 지금 요걸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 곱하기 19 그리고 플러스 xy보다는 내가 더 크게 나와야 되니까는 대소 비교잖아. 그럼 빼준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오, 그래요? 그럼 선생님 요놈은 봤더니요. 자, 밑에 잘 보이나 보세요. 20 그리고 19 그리고 20 곱하기 19 마이너스를 제가 뺐어요. 20x니까 마이너스 x로 넣고요. 마이너스 y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정수끼리 합차 곱으로 나타내서 정수의 분해,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했더니 x하고 y는 1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잖아. 그럼 이 값은
플러스 값이에요. 이건 뭐예요? 플러스 값이에요. 근데 밖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0보다 작아져 버렸죠. 그럼 이게 더 작아져 버렸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크다고 했는데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작다고 해서 반대 결과가 나왔죠. 모순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보다 크다고 하였더니 모순이 발생했다. 따라서 잘못되었다. 이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1, 2, 3, 4, 4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인 것이 더 쉬웠죠. 저는 오히려 내가 채점한다면 그렇게 예를 든 학생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점수 감점 안 시킬 겁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확률 변수의 기대값의 정의만 알면 돼요.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 몰라도 돼요. 분산의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고상하고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기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소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수능 공부하면서 또는 학교 내신 공부하면서 기하 부분은 그냥 가볍게 그냥 지금 다 내신, 내적이 뭔지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논술 문제를 통해서라도 한번 공부해 놓을까요? 자, 보세요. 좌표 평면 위의 점 P와 평면 벡터 V에 대하여 OQ 벡터는 OP 벡터 플러스 T, V 벡터, T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거 뭐예요? 평면 벡터에서 P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V인이고 실수배잖아요. V인 반직선입니다. T가 실수라고 주어지면 P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저 무슨 소리인가 하면 다음 같은 경우에 직선이 있는데요. 여기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O가 있어요. OP 벡터고요. 요 방향 벡터, 평행 벡터를 V 벡터라고 한다면 TV 벡터라면 그거가 방향이 같은 벡터잖아요. 그놈이 Q예요. 따라서 저 방정식이 벡터 방정식이 나타내는 것은 P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V 벡터인 반직선 위에 모든 점을 나타내는 반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반직선을 생각하자라고 했죠. 자, 그 다음은 4점 P1, P2, P3, P4. 저는 이런 점을 보자마자 이 점의 대략적인 위치를 먼저 따집니다. 왜? 벡터는 방향과 위치 크기가 있기 때문에. 1, 4 보면 Y축 위에 Y축에 있네. 그래 내 벡터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내가 방향을 손가락질했어요. 그 다음에 1, 1. 이 4개의 벡터가 있다. 그때에 각각의 PI점을 지나면서 VI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T는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반직선이 있다. 그래. P1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와 같은 반직선. P2를 시작으로 해서 방향 벡터, P3 방향 벡터, P4 방향 벡터.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다 쓸 수도 있죠, 그죠? 예, 기울기 나오고 지나가는 한 점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제시문에 다음 같은 얘기가 있네요.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날 때, 아까 반직선 4개 나왔습니다. 이 양수 A에 대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새로운 반직선이 생성된다고 하자. 직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어떤 건가 봤더니 앞서 LILJ 4개의 반직선이 있었어요. 그거가 시작점이 아닌 점에 P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지나면서 양의 실수 A, VI 벡터 플러스 VJ 벡터. 벡터의 합이네. 예를 들어서 내가 VI 벡터, 내가 VJ 벡터라고 한다면은 VI 벡터의 실수배에다가 그놈 되었기 때문에 저 벡터는 이런 방향이 그와 같고 또 양의 실수네 P점을 지나고 이렇게 되는 반직선 위에 있는 점 R이 있대요. 그 다음은 또 뭘 바뀌었니? A가 다른 데로 갔네. 그러면 또 다른 반직선도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반직선들을
이 각각 생성된다. 자, A가 1이 아니면 두 개가 나올 수 있죠. A가 1이면 방향이 같잖아. A가 1이 아니면 두 개가 나옵니다. 아직은 좀 생소하죠? 자, 그리고 나는 새로 생성된 반직선을 포함하여 앞서 반직선 4개가 있는데 새로 가해서 반직선들을 각각 두 개씩 새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포함하여 임의 서로 다른 두 반직선이 시작점이 아닌 점에서 만났을 때 그때도 똑같은 식으로 이와 같은 반직선들을 2개씩 규칙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간다. 아, 알겠습니다. 뭔가 반직선을 구하고 교점에서 다시 반직선을 만드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봤더니 이 그림은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일부 반직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마지막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게 풀어낸 학생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하에도 약하잖아. 예, P1점을 지나면서 V1 벡터 방향의 반직선 L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P2점을 지나면서 V2 방향의 반직선 L2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P3라는 점, 0, 3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방향 벡터가 1, 이와 같은 반직선 L3 있습니다. L4도 그린다면 또 좀 지나면서 1, 1 방향으로 반직선 L4가 또 나올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L1과 L2가 출발점이 아닌 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AV1 벡터 플러스 V2 벡터 방향으로 반직선 V1 플러스 AV2 벡터로 반직선 이렇게 생성이 된대요. 그랬더니 새로 만들어진 반직선과 문제 어려워요. 문제만 이해하면 푸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기존의 L3와 만난 점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 또다시 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실수배 합방향으로 반직선 2개가 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 계속 반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네. 뜻은 파악했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시문을 이제 이해를 했다.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런데 벡터라고 하면요. 주로 물어보는 게 뭔가 위치 벡터입니다. 점의 위치. 어느 방향에 있느냐. 그리고 어느 만큼 거리에 있느냐. 방향과 크기만 올바르게 분석해서 서술해 주면은 점수 내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직선 L1, L2에 대하여 제시문 가에 따라 새로운 반직선이 만들어질 때, 생성될 때, 점 A, A는 2라는 점이네. 이것을 지나는 반직선이 만들어질, 생성될 수 있는 양의 실수 A가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설명하는 데는 제가 굳이 수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문장으로 논리적인 말로 설명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왔습니다. 천천히 볼까요? P1이라고 하는 점은 점의 좌표가 얼마였습니까? 6, 4였습니다. P2라는 점은 뭐였나요? 점의 좌표를 지금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1, 5였습니다. 앞에 문제 다시 보세요. P3라는 점은 뭐였습니까? 0, 3이었습니다. P4라는 점은 뭐였나요? 0, -1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P1을 지나고 나를 출발점으로 해서 V1 벡터 방향의 반직선, 내가 L1이라는 직선입니다. V1 벡터가 바로 뭐였는가 하면 -1, 제로였어요. 그 다음에 V2 벡터가 뭐였는가 하면 0, -1이니까 이와 같은 반직선 L2가 만들어집니다. 에이, 기하 선택 안 했는데 포기. 아니요. 지금 선생님 설명 듣고 이해하면 돼요. 연대 좋은 대학이잖아요. 가야잖아. 그 다음에 나를 기점으로 이런 L3라는 직선이 만들어졌는데
L3의 벡터, V3 벡터는요, 1, 마이너스 1입니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고, y절편이 3이에요. 그럼 알아들었잖아. 자, 그 다음에 나를 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L4라고 하는 직선인데, 그놈의 벡터, V4 벡터는 1, 1, 즉,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A점을 봤더니 그 A점의 좌표가 2, 2인데, 잘 보세요. 2, 2라는 점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2, 2라는 직선은 반직선 L1과 그리고 반직선 L2와 반직선 L3와 반직선 L4로 둘러싸인 이 사각형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직선은 방향이 이와 같아요. 이 벡터니까 이제 방향이 이와 같아요.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자, 잘 보세요. V1 벡터 방향으로 봤을 때 A는 그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V2 벡터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습니다. V3 벡터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 있어요. V4 벡터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의 답 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의 답은요. 나 만난 교점이 이거예요. L1과 L2 만난 교점의 좌표는 얼마? 1, 4예요. 나 P점 1, 4를 기점으로 해서 PA라고 하는 이것을 지나는 반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즉 다음 같은 게 가능한가? PA 벡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 V1, V2 벡터 실수 T, A, V1 벡터, V2 벡터 또는 PA 벡터라고 하는 것이 T, V1 벡터 플러스 A, V2 벡터 가능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의 실수 A를 구해라. 그렇지 않다면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쌤,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평면 벡터는 그 성분과 내적이 다른 제목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PA 벡터 여기 살짝 지워볼까요? 자, PA 벡터의 성분을 한번 구해볼까요? 예, PA 벡터의 그 성분을 구해봤더니 X축을 얼마? 1만큼, Y축을 얼마? 2만큼 내려서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분을 계산하면 이게 뭐였어요? 마이너스 1, 제로요. 여러분이 뭐였어요? 제로 마이너스 1. 오케이, T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성분을 구하면 T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선생님 잘 보세요. T 값이 양수라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 값도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X 성분인 마이너스 TA라고 하는 값이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X 성분은 얼마죠? 1입니다. 나 X 성분은 1이라고 하는 0보다 큰 양수입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T와 그리고 양수 A가 존재합니까? No,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 설명 다 끝났어요. 아, 그래. 이유 설명하라는 것은 그냥 yes, no로 그냥 단답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왜 그런가 설명하라 그래요.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설명 끝났어요. 자, 제가 이용한 게 뭐예요? 벡터의 실수배와 덧셈 그리고 뭐예요? 벡터의 성분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양수 A는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 그래서 밝혔지요,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는요, 지우고 새로 들어갑니다. 내 반직선 L1, L2, L4에 대하여 제시문 가나에서 따라서 가나에 따라 새로운 반직선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 경우도 이 A점을 지나는 반직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면은 양수 A의 값이 존재하면 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A라는 점을 봤더니 이렇게 나가는 교점에 나가는 방향, 이렇게 나가는 방향,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방향, 이렇게 나가는 방향, 예. 죄다 그 방향의 왼쪽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로운 직선이 또 있잖아. 그래, 교점에서 또 다시 직선을 만들어 볼까? 예,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그때도 A점은 이 직선이 진행하는 방향, 반직선이 진행하는 방향, 예,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과 이것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새로운 백 이렇게. 자, 다 그 왼쪽에 있습니다. 그럼 설명 끝났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과 위치로 바로 설명을 해버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다 멋들어지게, 그냥 문장으로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좀 멋들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대학에서 제시한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진 P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P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PA라는 벡터가 지금 여기서는 V1 벡터와 V2 벡터로 봤을 때 죄다 그 왼쪽에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요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죠? 이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는 것은, 방향을 따지는 것은 대학에서 제시한 풀이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쌤 이와 같이 봤더니요. 저 다음 같아요. 나 이놈의 벡터를 90도 회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나를 90도 회전시켰어요. 나를 또 90도 회전시켜 볼까요? V2 벡터를 90도 회전시켰어요. 그러면 PA 벡터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얘가 PA 벡터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얘각입니다. 자, 선생님 무슨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V1 벡터라고 하는 것을 저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것을 W1 벡터라고 합시다. V2 벡터도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것을 W2 벡터라고 합시다. 이 PA라고 하는 벡터가 V1, V2 벡터로 봤을 때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 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다 예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저 PA 벡터와, 자 오른쪽으로 풀이 좀 나갑니다. W1 벡터나 W2 벡터, 예, WI 벡터라고 할게요. 그 내적의 결과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수학이구나. 그래, 문장보다 식을 쓴다면 요놈을 이용해서 그것의 내적은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경우이더라도 이것의 실수배 A, V, I 벡터 그리고 V, J 벡터라고 합시다. 나 역시 90도로 다 회전시킨 걸로 새로 만들어 봅시다. A, W, I 벡터 그리고 W, J 벡터라고 해볼게요. 자, 나도 90도 회전시킨 놈, 나도 90도, 그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P, A 벡터에다가 A, W, I 벡터 내적이 0보다 컸어요. 그래서 이놈에다가 W, I 벡터라는 것도 0보다 크고요. PA 벡터에다가 WJ 내적한 것도 0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놈 벡터에다가 자, 새롭게 만들어진 직선의 방향 벡터를 V 벡터, 그 방향 벡터를 90도 회전한 것을 W 벡터라고 했어요. 이놈의 내적의 양의 실수 A배, 실수배에서 더해서 나타냈잖아. 그러면 그 어떤 경우이더라도 PA 벡터에다가 W 벡터를 내적을 했더니 0보다 커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존재하지 않았잖아. 왜? 밖으로 벗어나 버렸어. 그래서 모든 경우 다 이와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만족하는 양의 실수 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데 어렵죠? 자, 다시 제가 설명해 볼게요. A라고 하는 점은 그 어떤 경우의 교점을 가지고 PA를 만들더라도
그 교점 P를 만들어낸 반직선의 방향 벡터로 봤을 때 죄다 그 왼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벡터의 실수배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요 위에 A라는 점이 올라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문장으로 서술해 버릴 겁니다. 시험 현장에서 이런 걸 떠올리긴 힘들어요. 아마 제시문의 벡터의 내적이 주어졌더라면 저처럼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까지 새로 한 거예요. 내가 V I 벡터, 내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VJ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요걸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반직선의 방향 벡터는요, AVI 벡터 플러스 VJ 벡터. 다시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또는 VI 벡터 플러스 AVJ 벡터. 이렇게 될 거예요. 다른 것들도 이것들로 다 만들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죄다 시계반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시켰다 그랬어요. 90도 회전시켜서 만들어진 벡터 AWI 벡터, 그리고 WJ 벡터, WI 벡터, 플러스 WJ 벡터가 있어요. 이놈들과 나를 이제 V 벡터라고 한 거예요. 방향을 나를 이제 W 벡터라고 한 거예요. 자, 죄다 이것들의 왼쪽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내적을 시킨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버리면 밖으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PA 벡터가 그 반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좀 어려웠죠, 그죠? 자, 저의 설명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내가 뭘 나타내는가 잘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학 해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뜻이었구나. 왜 이렇게 좀 가다롭고 난해하게 설명했지?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결국 이거였네요. 90도 회전시켜서 밖으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설명했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죄다 진행하는 방향 왼쪽, 새로 만들어진 벡터의 그 반직선의 방향 벡터로 봤을 때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PA 벡터를 그 반직선 위에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서술해도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